네, 스몰캡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스몰캡 유망주 어떤 종목 선정을 하셨어요? 예, 스몰캡이 아니어야 되는 업종 대표주입니다. 아, 그래요? 예, 메디톡스입니다.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 중반대. 스몰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조 이하인데 예. 이제 바람입니다. 23년에는 네. 이제 완전히 스몰캡을 벗어나서 업종 대표주로서 이상을 좀 되찾아봤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네. 뭐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었죠. 뭐 그렇죠. 소송도 그렇고 또 뭐 기술 수출했던 거 반환도 있었고 또 뭐 품목과 취소 뭐 식약처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관들도 외면한 상태고 네. 증권사 커버리지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에 11분기 만에 분기 매출액 500억 돌파하면서 또 4분기에도 실적이 연속되고 실적주로서 이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22년이 실적의 회복이 시작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표주로서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스탠다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기 현금 배당을 하고 있고 연말이면 또 주식 배당을 하고 있고 또 꾸준히 자사주 매입 같은 조정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캡을 벗어나서 23년부터는 업종 대표주로 복귀가 되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총 1조 원대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뭐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제품 기준으로 6 정도가 네.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쪽을 하고 있고 4 정도가 이제 필러 쪽입니다. 네. 두 쪽 매출이 다 좋은데 필러 쪽에 이제 수출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 가지고 CE 인증을 받고 나서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그 수출을 ITC 수출을 해가지고 에볼루스한테 로열티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품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분말 제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메디톡신이 이제 기존의 제품이 있고 또 코어톡신이라고 내성을 줄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톡스를 활용하는 연령이 좀 낮아지면서 더욱 내성을 줄인 제품. 전체 톡신 매출의 10%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수익성하고 매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액상형을 개발해서 이노톡신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다면 코어톡신은 말씀드렸듯이 연령층이 좀 떨어지면서 네. 매출 비중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호조가 일어나고 있고 또 불순물 오염을 줄이고 비동물성 배지를 사용하는 그래서 뉴록스라는 차세대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메디톡신의 넥스트 버전이다 하는데 이 부분은 식약처에 이미 이제 BLA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23년 초에는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판매가 될 거다. 또 글로벌로 차세대 톡신이 될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엘러간한테 기술 수출을 했던 게 이제 네. 기술 반환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MT10109L입니다. 이 제품은 액상 제품이고 엘러간이 이미 3상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23년에 BLA 역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4년에 이제 품목 허가 승인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메디톡스 하면은 또 이 대웅제약과 보톨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된 노이즈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사소송의 1심 선고 16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ITC, 네. 그러니까 에볼루스하고 대웅과 관련된 소송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종료가 돼가지고 로열티를 에볼루스한테 받는 조건으로 이제 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민사 소송은 이제 대웅과의 민사 소송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12월 16일 날 예정됐던 게 2월 1일로 연기됐지만 그렇죠. 뭐 법의 판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다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식약처와 관련된 게 세계 유니드에서 품목허가 취소 이쪽에 이제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 동안 본안 1심 소송이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히려 팩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22년에 19년 매출 정도를 상회하는 네. 매출 정도를 기록하고 이제는 실적이 완전히 갖춰진 주식이다 하는 건데 23년은 말씀드렸듯이 식약처와 관련된 행정소송 또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노이즈들이 좀 해결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뭐 법의 판결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 회사도 잘 대응하는 측면이라는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증권사 커버리지가 좀 작긴 한데 현재 목표 주가는 20만 원대 좀 제시가 좀 되고 있고 20만 원대요. 앞으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커버리지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 역시 기대는 23년에 스몰캡을 벗어나라 업종 대표적으로 복귀하라 이런 측면이고 역시 주주하는 정책하고 맞물려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이런 측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송이 잘 해결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빛을 발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예, 아주 조그만 스몰캡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500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아이디. 슈프리마 아이디. 흔히 저도, 말하면 이제 예. 아이디는 신원,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자, 전자를 붙여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뭐 작은 기업이고요. 슈프리마라는 회사에서 세 개 회사가 이제 분할이 됐죠. 인적, 물적 분할을 돼서 지금 HQ라는 회사가 이제 분할을 했고 이 HQ가 이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대주면서 ODM 생산까지 하고 있는 측면이고 약 58%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요즘 이제 뭐 지문을 해가지고 각종 민원을 발급할 때 이 쓰고 있는 회사 그래서 주민센터의 70% 정도가 이 회사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 세계 130개 국가에 좀 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자 유권자를 확인하는 데는 13개 국가 또 전자주민증 인도의 1등을 포함해 가지고 23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요. 또 전자여권, 비자 이게 12개 국가 이런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쪽이다 하는 거고 네. 최근 들어 이제 이 다큐라고 해가지고 신분증 확인은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하는 기기 분야의 매출 전체 매출의 76% 정도 되겠고 이 다큐 부분은 전자여권이나 비자 이런 부분을 판독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인감 스캐너 같은 24% 매출 정도입니다. 79% 정도가 해외 수출이고 네. 이 회사가 이제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측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가장 큰 거는 실적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이 될 수 있고 모멘텀의 측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ES라고 엔트리 엑시트 시스템이라는 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입국 시스템의 네. 무인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난민 이슈도 좀 있고 맞아요. 또 불법 체류도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걸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니즈가 상당히 좀 강하죠. 자, 프랑스의 인그룹이라는 프랑스 기업과 함께 전자주민증 발급용 지문 등록기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문을 등록을 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독을 하는 게 있는데 예. 판독 시장이 훨씬 크죠. 23년 1분기 상반기경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이 판독기 시장에 이 ES에 대해서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 출입 시스템이라든지 다큐 리더기 이런 쪽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23년 상반기에 프랑스향 특히 유럽에서 도입할 수 있는 EES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IT 기업답게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eKYC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KYC라고 하면은 디지털 신분증. 지금 네. 이제 그 금융권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걸 확인하는 거를 이제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블록체인하고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R&D를 통해서 파일럿 정도의 R&D를 지금 한 상태고 아마도 이제 320억이라는 커다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 소프트웨어 업체를 M&A를 통해 가지고 23년 정도에는 이에 대한 그림, 흔히 말하면 솔루션이 M&A를 포함해서 솔루션이 완성이 되고 24년에는 런칭이 되면서 디지털 신분증의
미래 성장 동료를 확보하는 기대주가 아닐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슈프림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아요. 500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혹은 또 유통 물량이 적어서인지 요즘에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거든요. 뭐 4,000주, 6,000주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급등 급락은 할 수 있겠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예. 이런 판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네. 23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위험 리스크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네. 58%가 최대 주주고 합해서 62%까지가 이제 최대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러네요. 거래가 좀 활발해질 타임에 예. 앞서서 미리 좀 사서 좀 모아보자. 이런 측면이고 이런 주식들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물론 이제 보안이라는 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보안에 좀 수혜주고 무엇보다도 EES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또 차세대 그 EKYC라는 걸 통해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우가 기대되는 시점에 매도 타임을 잡고 지금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는가. 네. 시가총액이 적고 유동성이 적은 주식들의 어떤 딜레마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23년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있고 실적도 2018년에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좋지를 않았지만은 꾸준히 실적 모멘텀을 갖고 24년에는 최고 실적 경신이 되지 않은 그런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